릴렉시비티라는 값이 정해지고 그 릴렉시비티라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농도에 따른 MRI 컨트라스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온 옥사이드들이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아이온 옥사이드는 슈퍼파라마그네틱한 프로퍼티 때문에 MRI 컨트라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까 그림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클릭 RGDYK라고 하는 사이클릭 펩타이드를 바깥에 부착을 해서 이 사이클릭 펩타이드들이 병변 부위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서피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글리코프로틴 리셉터에 반응할 수 있는 리간드를 붙여준 거죠. 아니면 뭐 여기 Secreted Protein Accident Enriching System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세포에서 존재하는 수용체들인데 이런 것들을 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감응할 수 있는 리간드를 표면에 부착해 줌으로써 이런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들이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더 봅시다. 똑같은 이 아이온 옥사이드 물질인데 어떤 식으로 이런 사이클릭 펩타이드를 부착시켰냐 하는 겁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소재하는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케미스트리 셋들입니다.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항상 그 반응을 시켜서 본드를 만들거나 본드를 깨거나 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재에서 케미스트리 셋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정한 소재에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그 소재라는 것은 분자 수준인 것도 있지만 분자 수준을 뛰어넘는 파티클 수준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면 반응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돼요. 계면 반응을 통해서 특정한 계면에서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유지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계면은 사실 그 파티클이 있으면 그 서피스는 내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만을 차지하는 적은 포션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의 물질들만 표면 계질에 필요할 겁니다. 그 적은 양의 물질을 넣어줬을 때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낼 수 있는 응용된 케미스트리 셋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것을 썼느냐? 여기 지금 카테콜이라는 물질인데요. 카테콜이라는 물질이 금속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카테콜을 금속하고 결합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포르마미드 처리를 통해서 사이클릭 펩타이드들을 여기다가 부착시켜 주는 겁니다. 이 카테콜이라는 거를 여기서 좀 기억은 해주시면 좋겠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카테콜이라는 케미컬의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카테콜이 철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사주기에 있는 전이 금속들하고 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생체들이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따개비나 홍합들이 이런 벽이라든지 그 벽이 아니죠. 암석 같은데 잘 붙어 있죠. 파도가 많이 치는데도 홍합이 떨어지지 않는 데는 홍합이 분비하는 무엇인가가 암석하고 강하게 결합을 하는데 홍합이 사용하는 케미스트리가 이겁니다. 카테콜 케미스트리입니다. 홍합이 카테콜을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을 내에서 카테콜이 여기에 부착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분자 하나의 크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긴 레인지에서 카테콜들이 많이 액션을 해주면 철을 잘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사용되는 액션이 미생물 중에서 철을 받아서 철을 환원시켜서 양분으로 사용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외부에 있는 철 물질을 잡아올 때 아이온을 잡아올 때 카테콜을 갖고 있는 초분자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부착을 할 수 있고 이런 케미스트리 셋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부착이 되겠죠. 펩타이드처럼 타겟팅할 수 있는 모이어티도 부착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한 그 형광 다이 같은 것들을 또 부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 세포하고 더 잘 반응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세포 내에서 엔도점에서 얘가 디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는 모이어티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된 놈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MRI 컨트라스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건데
요거는 MRI 단층 촬영을 한 거고요. 단층 촬영을 했을 때 쥐의 이게 복강이고 양쪽에 기관들일 텐데요. 특정한 부분에 까만색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MRI 컨트라스팅을 할 때는 하얀색하고 까만색으로 명암으로 구분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한 이런 물질들이 존재를 할 때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형태, 이 데이터들은 HNE라는 염색을 해서 병리학적으로 보는 방식들인데 아이언 옥사이드들이 이런 식으로 조직에 많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이 조직을 나중에 적출해서 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병리학적인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이 보강 2회차에서는 약물 전달체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0차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1차원 물질, 2차원 물질, 3차원 물질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강이 최소 우리 이번 학기에 어쩔 수 없는 휴강들이 6번이 있기 때문에 6회차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 2회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